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오늘 청와대가 트럼프 트위터 오역 보도 굉장히 유감이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노컷뉴스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트럼프 트윗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하는 것부터 알아보죠. 2017년 9월 17일 한겨레 신문이 다음과 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Long gas lines forming in North Korea 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의 일부분을 한겨레 신문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러시아를 방문해 한국과 북한,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사업 구상을 밝힌 부분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가 바로 다음 날인 9월 18일 한겨레 신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사를 고쳤습니다. 유엔의 석유 수출 제한 조치로 북한의 주유소 대기줄이 길어졌다는 설명인 것으로 판단돼 바로 잡습니다. 오역에 대해 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법률 문서가 아닙니다. 단지 트럼프라는 사람의 대통령직에 있는 그러한 사람의 속마음이 담겨있는 쪽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더 적절하겠죠. 그러면 정치인의 속마음이 담긴 말이나 글은 항상 단순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죠. 넌지시 비추는 이야기가 있던지 아니면 먼 곳에 있는 어떤 같은 성향의 정치인이 그 말을 들으면 누구를 부르는 것인지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명확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 그것이 정치인의 말이나 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을 듣거나 글을 읽는 사람과 그것을 내보낸 사람과의 관계마다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라든지 혹은 이 동양에서 말하는 철학이 담긴 문장이라든지 하는 것을 읽어내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읽어내는 능력이 이번에 목소리를 높인 청와대가 국익을 생각해야지 하고 외쳤던 바로 그 국익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한겨레 신문은 기사를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의 특이한 반응인 것이죠. 특이한 반응은 대중의 눈길을 끌지요. 청와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 오역, 잘못 번역한 기사 이것을 정정했는데 다른 언론은 오늘 아침까지도 정정하지 않았다. 굉장히 유감이다. 이렇게 9월 18일 기자들에게 말을 했고 이것이 언론 보도로 나왔습니다. 노컷뉴스 9월 18일 기사에 따르면 9월 18일 오전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소위 오역 보도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언론의 기사를 비판한 것입니다. 기자들한테 찾아와서 대단히 그 무시무시한 권력의 칼을 휘두른 것이죠. 그들에게 권력은 없습니다만.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 이야기가 이러한 것입니다. 영어로 가스라인즈라는 것을 파이프라인, 가스관으로
잘못 번역해서 보도했다. 이것이 크게 잘못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당 언론들은 게솔린의 약자인 GAS를 천연가스로 잘못 해석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러, 그러니까 남한, 북한, 러시아 가스관 사업 구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처럼 잘못 번역했다.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을.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불만은 기자들 영어 해석 틀리지 마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기자들 영어 공부를 많이 해야 하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청와대가 목소리를 높여서 비판하고 화를 낼 테니까 말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의 말이 이어집니다. 또 기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런 오보를 왜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일부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면 저것은 우리 정부를 비난했을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오보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노컷뉴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와 같이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를 비난했을 것이라고 기자들이 예측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했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이가 나쁘다. 적어도 남들이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그의 내심은 그런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프레임을 깨뜨려라. 기자들은 머릿속 간수를 잘해야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번처럼 모여 앉아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혼쭐이 날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청와대의 이러한 반응은 매우 특이한 반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가 해석이 틀렸든 말았든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 상관없죠. 청와대에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성토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혹시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궁금증이 점점 커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살펴보기로 하죠. 원문은 이렇습니다. I spoke with President Moon of South Korea last night. 대강 해석을 하면서 그냥 보기로 하죠. 나는 남한의 문 대통령과 어젯밤 대화하였다. 전화통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보도에 의하면 9월 17일 오전 11시 우리 시간으로 그때가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Asked him how Rocketman is doing. 그에게 물어봤다. 로켓맨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Long gas lines forming in North Korea.
긴 가스라인이 북한에 형성되고 있다. Too bad. 좋지 않다. 그냥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아침, 어제 저녁 이 글을 올렸습니다. 시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 남한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외신을 찾아보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를 했던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뉴저지 골프클럽에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전화통화를 했던 것이죠. 이번 그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이 첫 연설이고, 그래서 주말 동안 이 뉴저지에 머물면서 그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그 보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장이 그렇죠. 첫 번째 문장이 나는 어젯밤 문재인 남한 대통령과 통화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로켓맨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봤지.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김정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세계 여러 나라 대통령들이 알고 있는 내용, 그 정도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 김정은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본 그런 뉘앙스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글만을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인가 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한 집에 사는 가족처럼 매우 그와 가까운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아니죠.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국민의 믿음이고 인식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김정은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이 되는 그 부분입니다. Long gas lines are forming in North Korea. Too ba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기에서 특히 가스관은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지 가스라인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내용은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하고 동일한 주장입니다. 하태경 의원에 관한 뉴스를 소개하죠. 이것은 중앙일보 2017년 9월 18일자 기사의 내용입니다. 트럼프 트윗에 대한 언론의 오역 장렬이다. 작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적절한 용어가 아니죠. 트럼프 트윗에서 Long gas lines are forming in North Korea. Too bad. 는 남북러 가스관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태경 의원이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대북 석유 제재가 성공하여 북한의 석유가 모자라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다는 뜻이다라고 하면서 가스관은 파이프라인이다. 투 배드는 북한 참 안 됐다고 비꼬는 것이다 라고 풀이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하태경 의원은 가스라인은 파이프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스관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 문장을 그냥 단순하게 구글 번역기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긴 가스관이 형성되고 있다. 너무 나빴다. 구글 번역기가 좀 멍청하다고는 하지만 구글에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가스관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가스라인즈라고 하는 것을 가스줄이라고, 그러니까 가스를 넣으려고 선 줄이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가스를 운반하는 관이라고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남아있죠. 일단은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나 그 하태경 의원의 이야기처럼 가스라인은 가스관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주장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 또 일부러 그렇게 썼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가스는 석유가 아니다, 이런 주장도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해명을 했습니다. 가스는 개솔린의 약자이다.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GAS라고 쓴 것이 개솔린의 약자로 쓴 것인지 확인하지는 않았겠죠. 청와대 고위 관계자만의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해명을 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석유를 사기 위해 긴 줄이 형성돼 있다, 안 됐군,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태경 의원도 북한의 석유가 모자라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다, 참 안 됐다고 비꼬는 것이다.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트윗입니다. 석유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은 김정은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이죠. 그런데 석유가 없어서 그렇게 줄을 서 있으니까 참 안 됐군. 그 말은 비꼬는 것이니까 꼴 좋다, 이런 뜻이 되겠죠. 북한 주민이 이렇게 고초를 겪는 것을 보면서 비아냥거리는 미국 대통령은 매우 나쁜 인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겠죠. 주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조차 통하는 이야기니까 말입니다. 정작 이번 일은 원유 공급을 중단하도록 해놓은 트럼프 자신이 만든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유 공급을 금지해놓고, 그래서 기름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길게 줄을 서서 힘들게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기분 좋게 비꼬면서 트윗을 올리는 인간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다 하는 뜻이겠죠. 이러한 사람은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이나 국민이 괴롭고 힘든 것을 즐거워하는 자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하태경 의원과 우리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런 인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송받지는 않죠.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그렇게 그를 아주 나쁜 사악한 인간 그렇게 취급을 하고 청와대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밝힌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현명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석유를 사기 위해 사람들이 긴 줄을 형성했다. 하태경 의원,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다. 그 다음에 9월 18일자 한겨레, 북한에서 주유하려고 길게 줄을 서고 있다. 안 됐다. 결국 이 사람들이 줄을 쓴 것은 자동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줄을 섰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통일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가솔린은 자동차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자동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기름 수입이 안 되니까 주유소 앞에 길게 서갖고 가득 차도록 기름을 채우려고 줄을 서 있던지, 우리나라에서 기름값이 오른다고 하면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죠.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조금 비현실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영국의 신문 데일리 메일에서 9월 17일, 데일리 메일 시간으로 9월 17일자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차이는 계산해서 고려해서 보십시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었습니다. 북한 방문객들은 평양의 교통량이 그때 이후로 증가했다고 말한다. 그때가 바로 이 기름 공급 중단을 한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양에 자동차에 기름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교통량이 오히려 증가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 전역은 지금도 개인에게 자동차 소유권이 없고 도로는 비교적 적은 편이고, 게다가 개인의 차량 소유권과 여행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북한 주민들이 자동차 기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전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의 이야기가 북한 주민이 기름이 부족해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려고 줄을 섰다고 하는 그 표현은 적어도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 본인의 생각이나 혹은 어떤 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구나. 이제 가능성이 다른 쪽으로 넓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too bad, 너무 나쁘다 이런 것이죠. 이것을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하태경 의원은 동일하게 안 됐군. 한겨레 신문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too bad, too bad는 안 됐군, 거참 꼴 좋게 됐군. 여기서 안 됐군은 그런 의미입니다. 꼴 좋게 됐군. 그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too bad는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함께 확인을 해보죠. 케임브리지 딕셔너리 앤 시소로스에서 보면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too bad라고 하는 것은 feel sympathy, 어떤 그 감정적으로 그 동정심이라고 하죠. 동정심을 느낄 때에도 쓰고 or you do not, 느끼지 않을 때에도 쓴다. 다의적이라는 것입니다. 뜻이 여러 가지로 된다. 문맥상 바뀌죠. 그래서 예문이 있습니다. It's too bad that you cannot come to see Mark. 네가 마크를 보러 오지 않은 것은 잘못한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되죠. 또 다른 예문은 I cannot come on Friday. 나는 금요일에 올 수 없어. 그러니까 That's too bad. 아, 섭섭하네. 이렇게 쓰는 예문이 있다는 것이죠. 아, 유감이네, 섭섭하네, 이렇게 됐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됐군, 유감이네 하는 그 말들은 다 말하는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트럼프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주민들이 고초를 받게 만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김정은이 나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한다면 납득이 가지만 아, 그 주민들 꼴 좋다. 이렇게 한다면 아무리 트럼프가 그 교양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랬다는 증거가 제시됐을 때만 그와 같은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이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봅시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고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여러 가지 이유로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법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큰일이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위해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기에는 동의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회담이라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회의를 하면 사실은 그 두 사람은 결투를 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꼭 결투라고 하기는 좀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밀고 당기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밀고 당깁니다. 그러니 그런 면에서 그 두 사람은 서로 총을 빼들고 상대방을 맞춰서라도 득점을 하려는 그러한 결투자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권총을 빼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총 속에 총알이 없으면 좋겠죠.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들어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보면서 그 속에 권총에 총알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만나러 가기 전에 그럴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청와대는 문재인이 죽었으면 하고 바래서 그 속에 총알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칭얼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정치를 모르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은 현재 그가 대통령이고 그가 정책을 시행하고 국민에게 자꾸 세금을 부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는 환호하고 어느 쪽에서는 비판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잘하지도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모든 곳을 다 들쑤셔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미 있는 질서를 보장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주위에 있는, 될 수 있으면 충격이 적은 것부터 고치고 바로잡고 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몇 달 만에 너무나 많은 곳에 칼질을 했습니다. 이제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또 남은 시간을 보내야 하겠죠. 그러나 사고는 쉴 새 없이 또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의 따가운 시선도 받고, 대통령이니까 잘못하면 탄핵해서 내보내자는 얘기도 듣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닐 때 그럴 수 없겠죠. 청와대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나쁜 얘기도 하지 마라. 대통령이 탄 비행기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소리만 해주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초보자들의 집단이다 하는 이야기를 면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왜 중요한가? 왜 우리의 언론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거는 러시아와의 가스관 구축 사업 그걸 가리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경험 있는 언론인들의 소위 그 직관력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가스관 구축을 문제 삼은 것일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번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의 동방경제포럼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죠. 그런데 그 정상회담을 할 때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그 달성 목표 가운데 하나가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 사업, 그 PNG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그 안완기 한국가스공사 사장 직무대리도 동행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경제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게다가 이 러시아 PNG 사업, 파이프라인 가스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선거 공약사항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어서 대운하 사업,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어서 또 이와 비슷한 그 거대한 포부를 밝힌 적이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서도 거기에 버금가는 그 거대한 포부가 실려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한하고 연계해서 생각해 볼 때 어떤 이익이 있고 또 국제관계에서는 어떤 그 관련성이 있을까 하는 것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러시아 그 PNG 가스는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그 액화천연 가스보다 값이 쌉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LNG 액화천연 가스를 지금 50% 이상을 중동에서 도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러시아 PNG로 변경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동이 시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 소비자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중동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동될 것인가? 그들의 그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부분을 폭넓게 분석을 해야 할 겁니다. 게다가 이것을 러시아 PNG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에 그 셰일가스를 더 많이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 가스 그 수입을 미국에서 해갔으면 하고 바라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손을 잡아버리는 것이죠. 트럼프는 장사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 펄펄 뛸 겁니다. 이것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북한이 가스관이 통과하는 그 비용으로 매년 1,000억 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매년 1,000억 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인도적 지원한다고 그 90억 원 주는 거하고는 지금 비교가 안 되죠. 요번에 그 유엔 총회 가기 전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인데 그 전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북한에 90억 원 지원하는 것 때문에 아주 그 발빠르게 움직였다고 하죠. 청와대가. 그 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그보다 훨씬 그 덩치가 큰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원래는 러시아에서 북한을 경유해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 파이프라인 설치를 하는 이 공사가 단지 가스관만 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스관을 따라서 한반도 종단 열차, 그 남북철도 이야기 들어보았죠. 그것을 건설한 다음에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연결시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공약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번에 중국에서 남북철도를 건설하는데 비용을 좀 빌려줄 수 있느냐고 했을 때 딱 잘라서 거절을 했죠. 왜 그랬을까? 국가에서 어떤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그런 고위공직자들은 어떤 사업을 한다 하면 그것만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어느 부분까지 그 확장돼서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남북철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러시아와의 이 가스관을 따라서 건설돼서 결국은 시베리아 횡단철도에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장대한 계획입니다. 이것이 왜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을까요? 그것은 중국의 1대1로라고 하는 목표에 완전히 등을 돌리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1대1로에 대해서는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이전 강의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밝힌 내용이 이것입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밀착됨으로써, 이러한 사업을 해서 밀착됨으로써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균형 외교를 펼칠 수 있다. 이 균형 외교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은 미국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거절할 수 없고 중국이 압박을 가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균형 외교, 버틸 수 있다 이것이죠. 결국은 견제할 수 있다. 누구를 믿고? 러시아를 믿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밀착이 되고 북한과 밀착이 됩니다. 그 대신에 미국과 적이 되고 중국과 적이 되고 또 앞에서 보았듯이 중동과도 적이 되겠죠. 적이라기보다는 달가워하지 않을 테니까 무엇인가 경제보복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하다못해 통상협상을 할 때 불리한 어떤 조건, 그것을 제시해 올 겁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 좋은 것이 남북관계가 회복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 측의 이야기입니다. 남북관계는 회복되는데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의 사이가 나빠질까 봐 두려워서 새로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선택이 불러올 그 다음의 일들을 다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의 단지 한마디 가스라인, 이것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장이 이렇습니다. Long gas lines are forming. 근데 여기서 ARE가 들어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불분명합니다. 그 하태경 의원이나 기사에서는 다 R을 넣어서 쓰는데 그 부분은 좀 불분명합니다. 어쨌든 Long gas lines are forming in North Korea. Too bad.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경제적, 정치적인 이런 지식을 배경으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 가스라인이 북한에 포밍된다, 형성된다, 지어진다, 만들어진다. 그런데 롱입니다. 긴 가스라인이. 북한 해봤자 미국의 입장에서는 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그러면 이게 왜 롱이냐면 러시아에서 대한민국까지 오니까 롱이 될 겁니다. 그래서 too bad. 그거 참 안 좋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북한에 긴 가스라인이 만들어진다. 참 안 됐군. 그거 참 안 좋군. 자, 이러한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제관계를 형성하고 거기서 활약을 하고 그런다고 우리가 전제를 했습니다. 청와대가 국익을 위해서 좀 청와대한테 좋은 말만 해라 하고 요구했죠. 이번에. 그런데 청와대가 말한 그대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 이중적인 의미도 생각해서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안보실장은 트럼프와 아베 등과 회담을 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그리고 합리적인 그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데 다시 돌이켜보면
며칠 전에 아베 수상이 800만 달러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했던 것은 그렇게 핵심 쟁점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 돈의 액수로 보나 혹은 그 의미로 보나 이번 이 파이프라인 가스 사업은 단지 돈이 아닙니다. 패권이라면 패권, 전 세계적인 어떤 힘의 움직임이 옮겨가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일 때문에 전쟁은 발생하고 어떤 나라가 몰락하고 어떤 나라가 융성하고 강대해지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는 마치 판의 움직임과 같은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앞에 소개한 내용을 보도한 노컷뉴스의 논조를 볼 때 청와대는 언론의 펜을 꺾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는 펜을 꺾었다고 볼 수 있죠. 청와대는 다른 언론이 펜을 꺾지 않았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비판하고 당신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프레임을 바꾸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압력을 행사한 것이죠.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혐의로 올라가 있는 직권 남용에 해당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가 이런 행위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로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짓을 한 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역시 제18대 대통령을 탄핵 심판정에 세웠던 바로 정치적으로 무능하다는 바로 그 지적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번 일은 대단히 중대한 일이고 청와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